이재명의 민주당한테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또 문재인 효과인데 그리고 좀 이 외교적으로 제가 앞방송도 얘기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한덕수를 미는 건 뭐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요? 네.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 보수가 착각을 했던 게 정말 보수 쪽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윤석열 도울 거라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바이든 사람으로 봐요. 트럼프 쪽에서는. 그건 도울 수가 없었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했을 때 트럼프는 머리가 아파져. 푸틴하고 지금 판을 짜야 되는데 윤 대통령 푸틴한테 얼마나 짱돌 많이 눌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가오가 무너지면 죽기 때문에 윤석열 손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이 5대3인데 막판에 8대0 바뀌었다 얘기하잖아요. 거기 재벌 뭐 좀 있는데 그 안에 트럼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딱 날라가고 한덕수가 오자마자 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덕수가 출마한다 말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언제 전화해가지고 출마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보통 대통령끼리 그다음에 대표들끼리 유명한 사람들이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 할 때는 미리 사전 상대방에 대한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잖아요. 그거를 알려준 거죠. 네, 그렇죠. 뭐 한덕수에서 알려준 거죠. 이미 그 미국 정도의 국가면 정보를 봤을 때 현재의 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약점 부분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이 쉽게 먹지 못한다는 분석까지 해서 줬을 거고 제가 왜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역시 그 혀를 내둘렀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할 때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표 이상 이긴다고 난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때 국정원 출신들도 우리 캠프에 많이 있었는데 박빙으로 갈 거다. 심지어 오전에 투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진다라고 얘기하고 오후에 캠프에 안 나온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최소 1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긴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 국내에도 여론조사를 돌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해서 전략기획팀에서 봤던 여론조사가 주한미 대사관에서 매번 돌리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거기는 샘플 자체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그러니까 샘플 우리가 1000샘플, 2000샘플 한다면 거기는 10,000샘플씩 돌려가지고 8,000만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돌리는 건데 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받아봤었고 그다음에 오전에 영남 지역의 이 투표율이 특히 TK의 투표율이 너무 낮았고 투표율이 이렇게 낮을 수는 없는데 갑자기 오후 되면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 적어도 100만 표 차 이상으로 이긴다고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오전에는 투표장을 포기하려고 안 나갔는데 엄마들이 다 젊은 애들이 그 전날 술 먹고 그냥 투표 안 한다고 자는 거 어머니들이 다 깨워가지고 나중에 가면서 애들 보고 돈 주면서 너 나라를 생각하면서 엄마 생각해서 한번 투표장 가라 그랬고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들을 투표장에 넣어놓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감독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 반드시 이번에 박근혜 후보 찍으라고 이럴 정도로 영남이 결집해서 투표율이 그때 당시 90% 가까이 육박하면서 뒤집은 거를 오전에 우리가 투표율뿐만이 아니라 득표율에서 많이 뒤집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면 이미 이재명으로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걸 파악을 다 하고 있다.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인력 풀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미국도 아마 한덕수를 주목하고 있었고 한덕수가 안 만개지도록 만약에 작업이 가능했다면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면은 트럼프는 푸틴하고 같이 이제 김정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트럼프 측근들 책만 썼다면 다 문재인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 핵 문제 실패한 거 문재인이가 다 방해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워싱턴 네트워크 보수 네트워크가 이재명에 대한 보고서를 무진장 쓰고 있어요. 네. 좋게 쓰겠습니까? 아니 보수정이 이재명을 문재인보다 더 악질적인 논어가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지금 사모니스크 중에서 $800만 대북 불법. 맞아요. 제가 아까 일방송 때 설명했는데 이거는 그게 죄든 뭐 무죄든 그렇게 된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만나서 김정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무슨 회의만 하면은 쪼로록 달려가서 김정은에게 다 보고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김정은이에게 돈 $800만 줘가지고 약정 잡혀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이재명하고 미국이 논의를 못해요. 이거는. 이번에는
좀 미국이 의외적으로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을 지금 배척하고 한덕수를 민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거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도 다분히 정무적 판단 하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한국에 자기들이 부리기 편한 정권을 세워서 좌파에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상대로 나름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을 위시해서 또 러시아하고도 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트럼프도 지금 원체 싸움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한국마저도 미국의 뜻하고 반해가지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리더십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 안정적으로 서로 뒤에서 물밑 얘기를 내가 앞에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방위비 예를 들면 10배 올리겠다 뻥을 쳐도 한덕수가 그 맞받아치면서 이재명 같은 게 그래 10배 올리라 그러면 핵무기 만들게 그러고 쳐버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냥 앞에서 가만히 있고 말을 줄이고 뒤에서 협상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럼 나중에 뭐 10배가 아니라 10% 올리는 거 20% 올리는 걸로 극적으로 타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겨올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이라고 미국이 판단하는 게 한덕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외신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친중으로 외신에 너무 많이 찍혀 있어요. 아, 그래요? 친중 보도가 워낙 뭐 문재인 때부터 그랬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의 워낙 학을 떠가지고 문재인 아주다 그러면 이건 뭐 못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정책을 못 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적극 개입해가지고 요 변수가 있어요. 최근에 저는 미국이 이렇게 개입한 건 처음 봐요. 한국 대선. 그렇죠. 저도 보니까 진짜 파격으로 한덕수 총리를 대접을 해주고 원래는 이제 곧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한덕수 리더십 아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곧 물러나는 사람이 뭐 그러냐. 그리고 심지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제 뭐 낙인 찍고 공격을 하는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뭐 따지고 그 어떻게 보면 모의민주주의의 본산인데 미국에서 되게 독재나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대놓고 한국의 앞으로 집권이 유리한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차기 집권 예정당에서 내란 세력이라고 동조 세력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을 저 정도로 높여주는 거는 다분히 전략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 계엄 사태 벌어졌을 때 미국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 싹 다 비판 성명 냈어요. 친한게요? 친한계 한국을 잘 알고 친한게.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 이건 좌우보다 좌우 넘어서는 개념인데 한국에 가까운데 아니면 또 한국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싹 다 보수고 뭐고 그냥 싹 다 비판 성명 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바이든 싸움을 포기하되 한덕수는 자기들이 키우겠다 생각을 좀 하는 게 총리실은 부정을 했는데 뭐 이건 뭐 내용 보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달 안에 그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들어온다. 한덕수랑 협의해서 무역이랑 관세 등등 패키지 딜을 해서 그거까지. 한덕수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뭐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이라고 민주당이 떠드는데 그러면 그러면 못 떠들죠. 그렇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우리한테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한국만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민주당이 대응하기 쉽지가 않죠. 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대선 개입했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중국이 그거 있잖아요. 뭐 사전투표인가 중국인들 동원해가 여론조사 조작하고 우리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되니까 이제 극자의 소리가 되니까 그럴수록 한덕수는 더 뜨겠죠. 그리고 제가 봐도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그냥 자기 역할 열심히 하면서 대선을 일찍 나올 필요도 없어. 그냥 밑에서 군부를 다 떼주고 미국까지 지금 난리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뭐 좀 있으면 경선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미 누구를 넣어도 오늘 뭐 방송 방금 가서 내가 데이터 보고 왔지만 다 넣으면 뭐 1대1 구도에서는 이재명한테 전부 다 20% 차이 그 이상으로 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여기 뭐 몇 명이 댓글에다가 김문수로 저도 우린 김문수다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정권을 적어도 민주당한테 넘기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또 문재인 효과인데 문재인 때문에 봤잖아요. 어떤 사태 벌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이건 뭐 중도고 보수고
무시무시한 이 정치 보복을 들어가고 뭐 경제는 뭐 소득주는 성장으로 망치고 뭐 이런 꼴 내버려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문재인을 극복하고 개혁된 후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문재인보다 더한 인간이 나와버리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 보수가 지금 이 한덕수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이재명만큼 안 되지 않냐. 그게 지금 워낙 강해가지고 이번에 MBS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34%인데 비토층이 68%가 나온 조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맞는 현실이니까. 제가 방금 봤던 데이터는 이재명 선호도가 30이고 그다음에 비호감이 37이었어요. 그거 예. 이제 갤럽인가? 예, 30에 37.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당층과 그다음에 그 투표 포기하는 층 있잖아요. 이런 층들 유보하는 층들을 그럼 33%라고 봤다면 현재는 도리어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 강력하게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을 안 찍어주고 보수에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찍어줄 사람이 이미 37%가 결집돼 있다는 거거든. 이게 MBC 조사입니다. 예. 이게 MBC 조사고 제가 말한 건 MBS 조사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무섭냐면 잘 보세요. 자유한국당 때 우리가 그때 첫 번째 탄핵당 해가지고 그때 이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일산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가 26% 나오고 홍준표가 24% 나왔어요. 그 당시에 홍준표가 아무래도 20% 5% 원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37%가 이미 결집이 돼 있는 상태야. 이 37%가. 그러면 중도에 있는 33%를 그 중에 중도 33% 중에 지금 75%가 민주당을 찍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도 싸움에서 한 10%만 10에서 15%만 더 땡겨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근데 중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극단에 있는 층들 개딸이나 아스팔트 태극기는 죽었다 깨나도 점화가 완전 내 가족이라도 반대쪽을 찍어주지 않고 하지만 이 중도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배신자고 간보고 간잡이고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쪽을 찍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도층 한 15%만 보수가 땡겨오면 싸움을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었는데 이 새로운 싸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아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안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개헌 안 한다 그러고 계속 수구적으로 하다가 이제 막판 되면 전부 다 개혁적인 정책이나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정책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